혹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투자자랑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? 쓰는 단어부터가 너무 다르죠? 그래서 오늘 이 스타트업 투자 세계에서 쓰는 그들만의 언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걸 듣고 나면 여러분도 투자자 앞에서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. 창업가가 투자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. 내 사업이 어떤 종류인지, 어떤 투자자를 만나야 하는지, 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,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칭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가장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해요.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사업이 과연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종류의 사업일까요?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여기 표를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? 한쪽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, 다른 쪽은 고성장 스타트업. 쉽게 말해, 동네에서 아주 잘 되는 맛집이랑 전 세계에 프랜차이즈를 낼 앱이랑은 다른 거죠. 투자자들은요, 무조건 후자에만 관심이 있어요. 왜냐고요? 그 사람들은 나중에 회사가 엄청나게 커져서 팔리거나 인수, 주식시장에 상장, IPO 할 때, 즉 엑시트 할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요.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나중에 10배, 100배로 터질 가능성, 딱 그거 하나만 봅니다. 자, 그럼 내 회사가 바로 그 엑시트를 노릴 수 있는 고성장 스타트업이다. 그럼 이제 진짜 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야겠죠? 크게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습니다. 한번 만나보시죠. 엔젤 투자자랑 벤처 캐피털리스트, 즉 VC.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. 누구 돈으로 투자하냐는 거죠. 엔젤은 자기 개인 돈으로 투자해요.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아주 초창기 회사에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. 반면에 VC는요,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만든 펀드라는 큰 돈뭉치를 굴리는 사람들이에요. 남의 돈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하겠죠?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는 리스크가 좀 줄어든 단계의 회사에 더 큰 돈을 넣는 편입니다. 좋아요. 이제 투자 이야기에 진짜 알맹이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. 투자자들이 우리한테 돈을 왜 줄까요? 당연히 공짜가 아니겠죠? 그들이 돈을 주는 대신 뭘 가져가는지 그게 핵심입니다. 바로 지분, 영어로는 equity라고 하죠. 이게 스타트업 투자 세계의 화폐 같은 거예요. 투자자는 현금을 주고 그 대가로 우리 회사 소유권의 일부,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의 조각을 사가는 겁니다. 그런데 돈을 구하는 방법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. 지분을 안 줘도 되는 돈이 있고 줘야만 하는 돈이 있죠. 지분을 안 줘도 되는 건 비희석성 자금이라고 해요. 뭐 정부 지원금이나 은행 대출 같은 거요. 내 회사 지분은 그대로 지킬 수 있죠.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엔젤이나 VC 투자는 희석성 자금이에요. 내 회사 지분을 나눠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원래 있던 주주들, 그러니까 창업자들의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걸 바로 지분 희석이라고 합니다. 지분 희석, 말이 좀 어렵죠?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한번 볼까요? 자, 투자받기 전입니다. 창업자 2명이 회사를 딱 반반씩 50%씩 갖고 있어요. 아주 깔끔하죠? 이 동그란 파이 전체가 두 사람 거예요. 그런데 투자자가 짠 나타나서 40%를 가져갔어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남아있는 60%를 두 창업자가 나눠 가지니까 각각 30%씩으로 줄어들었네요. 원래 50%였는데 말이죠. 내가 가진 파이 조각의 비율이 줄어든 것, 이게 바로 지분 희석의 실제입니다. 그럼 내 지분율이 줄어드니까 손해 아니냐고요? 절대 아니죠. 이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. 구글 지분 1%가 동네 가게 지분 50%보다 낫다. 무슨 뜻이겠어요? 투자를 받아서 회사 전체 파이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면 내 지분율 퍼센트는 줄어들어도 내가 가진 조각의 실제 가치, 달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중요한 건 퍼센트가 아니라 그 퍼센트가 얼마짜리냐는 거죠. 근데 완전 초창기 회사들은 이 회사 얼마짜리야? 라고 가격을 매기기가 정말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전환사채나 세이프라는 겁니다. 이건 일종의 약속이에요.
지금 당장 가격 정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돈 먼저 줄게. 나중에 다른 큰 투자 들어올 때 그때 가격으로 내 돈을 지분으로 바꿔줘 하는 거죠. 골치 아픈 가치 평가를 일단 미뤄두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투자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을 좀 살펴볼까요? 이건 뭐랄까, 투자자한테 보여주는 우리 회사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. 이 서류들이 깔끔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캡 테이블, 즉 주주 명부입니다.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주인이 누구누구고 각각 몇 %씩 갖고 있는지를 싹 다 정리해 놓은 표예요. 이게 없으면 그냥 말짱 꽝입니다. 캡 테이블은 그냥 엑셀 파일이 아니에요. 우리 회사 소유권에 대한 유일한 진실이죠. 투자자가 미팅 끝나고 제일 먼저 달라고 하는 서류가 바로 이거예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캡 테이블을 열었는데 막 엉망진창이에요. 그럼 투자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? 아, 이 회사는 기본이 안 돼 있구나. 여기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길 수 있을까?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죠.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 캡 테이블 말고도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3대장 서류가 있습니다. 바로 손익계산서, 대차대조표, 현금 흐름표.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있구나를 파악하는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.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.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자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? 우리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무기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딱 이 4단계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돼요. 처음엔 짧은 엘리베이터 피치로 관심을 끌고, 그 다음엔 피치 덱으로 시각적인 설명을 하고, 더 관심이 생기면 사업 요약서를 주고, 마지막으로 데이터룸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죠. 이 툴킷을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. 엘리베이터 피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. 그냥 딱 한두 문장으로 상대방이 그거 좀 재밌는데? 더 얘기해봐요? 이 말을 하게 만드는 게 전부입니다. 이게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. 이제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완전히 꽂혔어요. 그럼 뭘 하고 싶을까요? 이 회사 한번 제대로 파보자 하겠죠. 그걸 실사라고 하는데 데이터룸은 바로 이 실사를 위한 공간이에요.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캡테이블, 재무제표 같은 모든 핵심 자료를 모아두고 자, 여기 다 있으니 마음껏 보세요 하고 보여주는 온라인 서류함 같은 거죠.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? 바로 10배의 수익입니다. 최소 10배요. 이게 바로 그들이 왜 그냥저냥 잘 되는 가게가 아니라 위험은 크지만 성공하면 세상을 바꿀 만한 고성장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스타트업 투자의 세계에서 쓰이는 언어들을 쭉 훑어봤습니다. 이제 용어도 익숙해지고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좀 감이 오시죠?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은 하나입니다. 이 언어를 무기 삼아서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회사를 만들 준비 되셨습니까?